건축가 입장에서 보면 아파트의 가장 큰 특징은 보편성인 것 같아요. 아파트에 살면 보편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죠. 저에 딱 제한되는 거예요. 가족 구성원까지. 뭐 집이라는 건 솔직히 주거 공간에 사는 사람의 습성을 반영해서 이게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아파트에 들어가는 순간 이게 반대와 같아요. 우리나라는 물론 서울이라는 땅덩이에서 아파트를 지어야 됐기 때문에 그런 특징이 있었겠지만 너무 똑같은 구조. 저는 분명히 다른 아파트를 샀는데 똑같은 집을 사는 느낌? 조금 화가 나더라고요. 처음에는 10평 땅에 집을 짓는다고 할 때 다들 속된 말로 미쳤냐고 많이들 놀라셨어요. 가장 큰 문제는 비용에 관한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결혼할 상황도 다가오고 어디에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좀 진지하게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아파트로 갈 돈은 없었고 그래도 어느 정도의 비용은 있으니까 이 비용으로 저희만의 집을 만들고 싶어서 협소주택을 짓게 된 것 같아요. 저희가 대지를 10평을 평당 1,000만 원씩 1억에 구입을 했고요. 건물 짓고 뭐 가구나 에어컨까지 다 해서 한 2억 정도 이렇게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한 3억. 그럼 비용이 한전적이다 보니까 선택 집중하는 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인테리어나 디자인보다는 건물의 기능에 비용을 많이 투자했습니다. 단열이나 창호에 비용을 좀 아끼지 않았고요. 거기에 이제 투자하고 남은 비용 가지고 나머지를 해결했습니다. 중간에 아내랑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거든요. 욕조를 둘 것인가 말 것인가, 수납을 여기에다 만들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거 가지고 논쟁이 많았고요. 저는 무조건 욕조가 들어가야 한다고 말을 했고요. 남편은 좀 빼자는 주의였어요. 좀 우리만의 집이 생기면은 무조건 저는 욕조가 필요하다. 아무리 작은 집이어도 꾸겨 넣어보자. 그냥 1cm를 어떻게 줄일까, 수납 공간을 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여기에만 집중했던 것 같고 아내 입장은 좀 달랐죠. 우리가 살 집인데 그래도 번듯한 욕조는 있어야 된다. 창밖 풍경을 보면서 시간을 보낼 공간이 있어야 된다. 이런 측면을 많이 강조했고요. 근데 지내고 나서 보니까 아내 말이 맞았던 것 같아요. 1cm, 2cm가 없더라도 그걸 손해보더라도 이런 자연 공간을 느끼면서 사는 게 저희가 집을 짓고 사는 이유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버렸으면 큰일 날 뻔했네. 네. 아내의 말이 맞았던 거죠. 하루에 짧은 시간이잖아요. 5분, 10분 보내는 건데 거기서 혼자 뭐 불도 꺼두고 샤워하다 말고 괜히 문도 열어보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소리 같은 것도 좀 듣고 그러면서 좀 힐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작은 집을 설계하다 보니까 너무 효율만 따졌던 것 같아요. 집이라는 게 건축가의 마음대로는 기능적이고 효율적이고 철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집은 살아보는 거주자 입장에서는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금은 건축주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한정된 여건 컨디션 속에서 최적의 효과를 내야 되니까. 노란 나무가 하나 있지 않나요? 노란색이 하나 보이던 것 같아요. 노란 건 없고 이렇게 같은 나무고 저것도 벚나무인데 저 벚나무 두 개가 수종이 다른가 봐. 예전에는 사계절이 어떻게 가는지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정말 나무 잎 하나 바뀌는 거, 꽃 하나 올라오는 거
이런 것들이 정말 눈에 잘 띄고 그런 거를 안에서 감상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큰 축복이고, 주변에 서울 성곽길이 있잖아요. 한양 도성길이 바로 나가면 있으니까 산책하기도 좋아서 그런 것도 역시 좀 좋은 입지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이 드셨던 어느 건축주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아들도 저처럼 이렇게 작은 집을 뭐 짓고 살면 참 좋을 텐데 그 아들의 선택은 아파트만 고집을 하더라. 근데 저는 그 선택도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저희 세대 이하로만 해도 아파트에서 나고 자란 세대거든요. 왜냐면 아파트가 자기 고향집이니까. 평생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갑자기 단독주택이 좋다고 등 떠밀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요. 아파트에서 자란 세대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는 아파트에 자랐는데, 제가 신혼집을 처음 들어갔을 때 그 아파트의 구조가 중학교 때 살던 집이랑 구조가 똑같았어요. 조금 화가 나더라고요. 주택은 제가 원하는 대로 꾸밀 수 있어요. 아무도 저를 제지하지 않고. 그러니까 집이 가진 가능성을 이뤄주고 싶었어요. 영화 메기스 플랜에서 주인공의 집이 빨간색 벽으로 나와요. 근데 그 집을 본 순간 너무 아늑하고 예쁜 거예요. 내가 작업실을 만들게 된다면 저렇게 새빨간색으로 칠해서 아늑하게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처음부터 빨간색으로 결정하고 칠했습니다. 정말 지하층에서도 작업실을 썼었고 옮겨 다니는 삶을 살았었는데, 지금 이렇게 저만의 한 평을 갖게 된 이후로는 근데 그 삶이 너무 만족스럽더라고요. 사무실을 얻는 것 같은 기분인 거잖아요, 저에게는. 근데 그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아파트에서는 그 거실을 TV를 보는 공간으로 썼는데요. 이곳은 그 작업실에 있던 책장을 가져와서 서재로 쓰는 공간이에요. 여기에 맞춰서 소파를 매치하고, 이 위에 천장 보시면 예전에 쓰였던 그런 자재를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페인팅을 다시 해가지고 조명만 갈아 꼈어요. 그래서 예전에 집이 가지고 있던 역사를 품고 있고요. 이 안에서는 저희 식구들이 책을 보고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거실입니다. 이쪽은 창가예요. 근데 옛날 주택이 가지고 있는 창가는 이렇게 단차가 좀 있어요. 구조를 그냥 살려서 샤시만 갈고 방범창만 격자로 갈았어요. 그랬더니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생기고 운치도 있는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는 저희 세 식구가 자는 큰 방인데요. 옛날 주택은 방이 크게 나왔어요. 킹 사이즈 침대인데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죠? 제가 청소를 잘하지 못해서 어두운 타일을 깔려고 미리 계획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두운 네이비색 타일을 깔고 그 다음에 어두운 하부장을 매치시켰어요. 가장 큰 거는 관리비를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관리비를 내지 않고 내가 스스로 집을 꾸미고 산다는 거죠. 그게 처음엔 좀 어렵고 사실은 한 6개월 살고 나서 되돌아가고 싶기도 했어요. 아파트로. 그런데 한편으로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 집을 뭔가를 할 때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 제재를 먼저 받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제재받는 게 싫더라고요. 누군가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느낌? 그런데 주택은 저만의 온전한 집이니까 제가 원하는 대로 꾸밀 수 있어요. 아무도 저를 제지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고, 홈스테이 엄마 아빠예요. 그래서 올리브랑 그이도, 이탈리아인 그이도, 아일랜드계 올리브 할머니인데, 근데 올리브를 보면 벽 색깔도 막 연보라색,
연회색 이런 식으로 너무 예쁜 색들이 칠해져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 이거 인테리어 누가 했어요? 라고 하니까 자기네들이 색을 골라서 칠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감각들을 좀 놀랐어요. 너무 평범한 할머니가 이런 식으로 집을 꾸미고 산다는 거에 1차적으로 놀랬고, 캐나다 사람들은 집이 정말 이렇게 콘크리트처럼 우리랑 똑같이 생겼어도 아름답게 정말 꾸미고 이웃들의 삶까지 같이 이제 생각해 가면서 집을 꾸미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아파트에 살면서 사실 내 집, 몸 한 편만 눕히면 되는 집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고, 그러니까 집이 가진 가능성을 이뤄주고 싶었어요. 나의 삶에서 아름답게, 그리고 이렇게 낡은 집들이 사실은 꾸미면 아름다워질 수 있는데 이 과정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이런 거를 해보고 싶었어요. 지금 그 꿈을 이뤄가는 중인 거예요. 이 집을 통해서. 풍요로워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공간에 대해서 자기가 그만큼 더 직접적으로 어루만진다고 할까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정말 필요한 대로 이 공간을 형식을 만들어서 그것과 자기가 호흡하는 호흡을 더 가깝고 밀접하게 할 수 있다면 그게 행복하고 풍요로운 공간으로 가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